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4월은 왠지 3월과 다르게 진짜 봄의 느낌이에요. 산, 들, 어딜 봐도 다 봄봄봄. 아, 진짜 봄을 만끽하고 싶은 달입니다. 봄을 그래도 가장 빨리 부르는 건 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김태원 아나운서 네. 혹시 향수 뿌리고 오셨어요? 끝향기 나죠? 향이 나는데요. 네. 예. 이런 말 들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면 더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장미꽃을, 노란 장미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저한테요? 와, 진짜 좋은데요? 근데 장미의 꽃말이 시기 질투인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배려, 우정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꽃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네. 이 꽃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진짜. 생각도 드네요. 정말 매일매일 꽃향기를 맡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플로리스트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스튜디오가 마치 그 봄의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임경택 교수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화훼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플로리스트 임경택입니다. 저는 오늘 스튜디오에 개나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개나리처럼 화사한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김아카시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플로리스트를 교육하는 플로리스트 김아카시아입니다. 저는 봄을 알리는 향기로 먼저 봄을 알리는 프리지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스튜디오 안에 향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광원영 씨. 네, 안녕하세요. 꽃으로 운명이 바뀐 남자 플로리스트 강원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꽃은 튤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다현 씨. 네, 안녕하세요. 꽃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 플로리스트 이다윤입니다. 저는 오늘 설류화를 가져왔는데요. 봄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꽃을 또 직접 가지고 나오시고 저희 뒤에도 지금 벚꽃이 활짝 펴 있는데 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러게요. 오늘 우리가 봐왔던 그리고 알고 있는 꽃이지만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먼저 개나리. 아우 예뻐라. 역시 봄은 개나리죠. 개나리 꽃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개나리는요, 우리가 봄 되면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잖아요. 이 개나리는 자세히 보시면은 백합을 조금 닮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백합 또는 백합이 개별 달렸다 그래서 그 개자가 하나의 개자, 작은 개자거든요. 그래서 개나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작은 백합 개나리. 어머, 이 이름 예뻐요. 근데 이 꽃은 과연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원준 씨에게 어울린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가끔씩 방송을 보면은 우리 홍 MC 자리를 가끔씩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서 네, 원준 씨에게 이 개나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왜 제 앞에 이 개나리가 놓여 있나 했더니 이런 의미로 놓아 주셨네요. 네. 근데 좀 틀리셨어요. 호시탐탐이 아니라 늘상.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개나리를 선물을 얼마 전에 받았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서 얼마 전이라면서요? 예, 얼마 전에 코울적이면서 이 가슴에 손수건 달고 개나리 꽃을 딱 들고 좀 앞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참 살았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설레임이 다시 느껴지니까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참 기분이 좋으네요. 네. 원주 씨. 시들었어요. 정말? 시들었어. 예.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 사이에 시들었네요, 정말.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끝까지 볼게요. 네. 자, 그나저나 김아카시아 씨는 프레이지어를, 향기가 여기까지. 네. 설명해 주세요. 프리지어는 봄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네. 봄이 되면은 꽃집 앞에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잘 없는 빨간색 프리지어도 많이 나와서 맞아요. 지나가는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지어의 매력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매력 넘치는 프리지어인데 그 꽃은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누가 어울릴까요? 이 프리지어의 꽃말이 네. 천진난만과 청순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계시는 홍석우 MC분께 아. 어울릴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네. 오. 제가 이 프리지어를 네. 봄마다 몇 번을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예전에 보면은 안개꽃 아. 여기다 이제 한 2단 정도 탁 해가지고 집에다 맞아요. 두면 네. 그렇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나요, 네. 정말. 네,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맞죠? 나요. 네, 향기야 퍼져라. 좋다. 아니 근데 꽃말이 청순하고 천진난만이잖아요. 네. 청순은 도저히 안 어울리니까 저희가 반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순 쪽은 제가 가져갈게요.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튤립 한번 볼게요.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튤립도 참 좋아하는데 네, 매력이 뭘까요? 설명해 주세요. 튤립의 매력은 새순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오는 그 보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튤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꽃말이 사랑의 고백, 영원한 애정. 맞아요. 튤립이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 튤립 누구에게 딱 어울릴 것 같나요? 이지호 선생님. 지효 씨. 아니 왜 지호 씨 선택 하셨어요? 네.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이 꽃말이 애정과 그런 관련된 게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하, 지효 씨 얼굴 그냥 웃음꽃이 또 이만큼 폈는데 노래로 우리 답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침마당 전북에서 매번 얘기했거든요. 좀 남자 좀 만나고 싶다고 보셨나 봐요. 네,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라일라일라일라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되고 싶네요. 따라주세요. 이지호 씨 오늘 의상을 보니까 이 한송 입고 백합 같네요. 오, 의상도 아주 그냥 매치를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저 꽃, 설유화. 우리는 흔히 쌀이꽃으로 알고 있는 그 꽃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은데 우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쌀이꽃과 같은 꽃이에요. 이 꽃은 하얀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설유화라고 불리는 꽃이고요. 네. 가로수에 많이 보시게 될 봄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벌들이 그 꿀을 빨아먹는 모습을 제가 매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서류와 우리가 쌀이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누구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꽃말이 네. 명쾌한 승리라는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명쾌한 진행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살짝 그게 애교라고 처음에 적혀 있길래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저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니,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애교가 참 많은 남자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게 오래서 애교를 많이 못 드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이 쌀이꽃이라는 게 저희 집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대문 앞에도 이렇게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완전 추억을 새록새록 이렇게 저를 끌어내 주신 저를 진짜 이다윈 씨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꽃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예. 플로리스트의 세계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 이름표에 전부 플로리스트라고 이렇게 이름 명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플로리스트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임경택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플로리스트는 외래어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화훼 장식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런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있어서 자격증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좀 우리말로 바꾸면서 화훼 장식사라는 그런 명칭이 새롭게 생겨났고 최근에는 플로리스트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흔히 아는 꽃집 사장님하고 플로리스트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꽃집 사장님들도 전부 다 플로리스트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플로리스트라는 명칭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꽃집 사장님도 플로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격증 그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럼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어떻게 딸 수 있는 건가요? 네,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간협회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자격증은 취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몇 시간의 교육이나 이런 이수증을 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은 화훼장식 기능사, 화훼장식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자격증들은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 따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필기시험 어렵나요? 필기시험은 네. 보통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마다 다른데요. 네. 기능사가 가장 좀 난이도가 좀 낮고요. 필기시험은 60점. 아, 60점. 네. 60점. 60점? 네. 예. 그래요. 60점이면은 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다음 달에는 플로리스트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과연. 근데 네. 그 자격증 급수도 있고 이게 국제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그냥 국내 자격증인가요? 화훼장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국내 자격증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군요. 제가 아는 정난 언니가 그걸 땄어요. 예, 좋아하더라고요. 예. 김정단? 네, 정난 아, 언니. 예. 예, 예. 그런데 왜 그 꽃을 디자인한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의뢰를 받아서 어떤 틀을 짜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예. 본인이 출품을 대회나 전시에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의뢰를 받아서 이제 기획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계획하고 아. 그리고 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주제에 맞게.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는 부자재, 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계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한 작업이네요. 근데 요즘 보통 꽃을 살 때 꽃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꽃 가게 가든지 이렇게 했는데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서울에다가 그 꽃 한 다발 갖다 줘요. 그 저기 뭐 저쪽 어디가 부산 거기에다가 두 다발 갖다 줘요. 뭐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막 주문을 하잖아요. 맞아.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네. 그러면 우리 강원영 씨 요즘에 꽃 트렌드는 어떤 편인가요? 트렌드는 많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항상 각종 행사, 결혼식, 기념일 뭐 등등등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나 자신을 위한 꽃을 조금씩 사는 것 같은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군요. 아니 진짜 저도 요즘에 꽃을 좀 약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사고 남을 위해서 실제로 그 내일 친한 언니 그 친오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경기도 평택에다가 꽃을 주문을 했어요. 이거 실제로. 꽃을 많이 사는데 그렇게 흔하게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꽃집인 것 같아요. 다유님, 그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아무래도 전주 지역이 또 유난히 인구 대비 꽃집의 비중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플로리스트 하면 여자분들을 많이 떠올리셨는데 요즘에는 사실 지금만 봐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플로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책처럼 꽃도 정기 구독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럼요.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그 정기 구독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꽃집 통해서 많이 카페나 음식점 이런 곳에서 정기 구독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플로리스트를 나오셨으니까 네. 이 꽃다발 만약에 사갖고 가시면 그냥 이렇게 포장지 있거든요. 그거 풀러서 그냥 딱 꽂아 놓으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장식을 멋지게 하면 어떨까? 이거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손끝이 야물어요. 예, 원준 씨 그리고 이다현 씨가 같이 한번 꽃꽂이 하는 거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우,
예쁜 꽃들이 스튜디오 가운데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다윤 꽃, 이원준 꽃,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꽃들. 네. 예, 이 꽃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제가 아까 소개드린 이 꽃은 설류화라는 꽃이고요. 긴 가지를 따라서 하얀 꽃들이 올망졸망 피어 있는 게 예쁜 꽃이랍니다. 그리고 이 노란 꽃은 이제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인데요. 마치 꽃잎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듯하여 버터플라이라는 꽃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것도 색깔 예뻐요. 이 주황색 꽃. 이 주황색 꽃은 거베라인데요. 거베라 중에서도 미니 거베라예요. 한번 예쁘게 꽃병에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해 네. 볼게요. 네, 먼저 네. 이 버터플라이 꽃으로 우리 화병의 길이의 1대1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기는 사선으로 이렇게. 근데 똑바로 잘라야 이거 꽃이 이게 예쁘게 잘 모양이 잡혀서 꽂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는 이유는 우리 일직선으로 잘랐을 때보다 단면적이 더 넓게 나오기 때문에 네. 꽃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수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서. 네. 자, 그럼 하시는 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뭔가 기분이 이 끝을 자르면서 기분이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꽃들이 식욕을 식욕을. 네, 돋우는 예. 색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만약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식탁 필수로다가. 근처에 식탁 근처에. 식욕을 돋우도록 선생님 댁에도 이렇게 항상 식탁이 있고 이 꽃들이. 예. 제가 좀 식욕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항상 이게 식탁에 두고 계신지. 그럼요. 예. 저는 항상 집에는 꽃이 생화가 있답니다. 예, 좋습니다. 배고파지는데 갑자기 이 꽃들 보니까. 꽃 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네. 모양을 좀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노란 꽃을 이 버터플라이 얘를 착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벌려놓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꽃 거베라를 거베라 라넌큘러스보다 좀 네. 더 잘 보이게 좀 더 키가 크게 좀 더 크게 네. 길게 해야 되는구나. 네. 아이고 왜 다 다 짧게 잘랐지? 짧은데요, 짧게 잘랐지. 아이고 왜 이거 그랬어요? 아이고 사고 쳤네 그냥. 길게. 자, 이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네. 이게 네. 좀 길게 올라와 있는 게 모양도 보기가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길게 하고. 저는 그냥 꽃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드립다 그냥 넣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다 공식이 있었어요, 선생님. 네. 예. 그래서 사람 배워야 돼. 네. 예, 배워야 돼. 자, 이렇게 했고. 예, 마음에 안 드시죠? 제 거 보시니까. 아니에요. 한숨을 지금 팍 쉬시네. 아니. 예. 꽃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꽃은 아름답죠. 네. 아유,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설류화. 네, 그리고 설류화로. 마지막 설류화는 네. 이런 자연스러운 가지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짧게 말고 길게. 네, 지금의 꽃들보다 훨씬 길게 한번 그 공식이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짧은 꽃에서부터 점점 높이를 높여가는. 네. 계단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계단을. 네, 점점 더 잘 보이게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물 속에 닿는 부분은 네. 이파리를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요? 되세요. 이파리 없이. 이파리가 없네요. 예, 이거 좀 제가 잘한 거네요. 네, 예. 이게 다 공식이 되게 있었구나.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모양이 좀 갖춰지니까 야.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꽃병을 한번 저희가 앞에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드신 거랑 제가 한 거랑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화사하죠. 예. 그리고 또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배고파진다. 예, 배고파진다.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든 꽃병은 그럼 집안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요? 식탁 말고, 선생님. 네. 아무래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쁘게 꽂았기 때문에 시선이 잘 가는 곳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햇빛이 드는 곳에 놔두시면은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요즘에 바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봄꽃 구경 못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못 가신다고 하시면 그냥 집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꽃병 장식으로 봄 기운도 내보시고 꽃향기도 맡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예쁜 꽃병 만드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냥 포장지 벗겨서 꽂아 놓는 것보다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네. 이 계단처럼 이렇게 어허. 탁탁 꽂아 놓으면은 정말 식탁에 봄이 왔다. 우리 집에 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서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남성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꽃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꿈을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고교 시절에 누나가 꽃집을 했는데 아. 꽃집에 일을 좀 도와주게 됐어요. 예.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만지면서 얘가 죽기도 하고 또 죽은 꽃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플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꽃집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제 친한 친구의 형이 꽃집을 했어요. 진짜. 또. 또 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졸업식 때 네. 여자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로 꽃을 팔러 가는 거예요. 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일요일 날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 날을 새서 부케 만드는 거 옆에서 네. 거들어주기도 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가 꽃집을 한다. 그것도 플로리스트다. 이게 지금은 그랬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나요? 이 플로리스트라는 게.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원래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전주에 우연치 않게 내려와서 플라워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 힘들었었어요. 전주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꽃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딩 부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웨딩 저에게 부케를 받았던 신부들을 통해서 한두 분씩 소개를 받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씩 학원생이 늘어나서 지금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플로리스트에 대한 어떤 오해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 플로리스트 하면은 이제 조금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플로리스트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좀 적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거친 것, 남자는 손이 거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보편화되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근데 얘기 듣기로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저기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래. 우리 빨리 가서 배워보자 할 것 같은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좀 약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주에 와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저희 학원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이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찾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웨딩 업체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부케를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케를 납품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케들을 받은 신부들이 저희 학원에 또 배우러 찾아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어서 지금은 학원을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부케 납품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해요. 어떤 대회 수상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네?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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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랑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화훼에 관련된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도 있고요.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그런 전국 지방 기능 경기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저는 전국 대회에서 3등을 했고요. 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회인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어찌 보면 꽃에 관한 불모지였던 전주에 이분이 꽃을 피웠어. 창의력의 꽃을 피웠고 정말 그 멋짐의 꽃을 피워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뭐 수상을 해. 상금이 있잖아요. 아, 상금. 상금은 얼마 있어요? 얼마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네.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상금이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 대회는 상금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굉장한 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대회예요. 상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세금 떼고 또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상금을 다 쓰셨는지 조금 남겨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이 오늘 또 멋진 작품을 오늘 또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효 씨하고 교수님 두 분 무대로 모셔서 한번 네. 작품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대상까지 받으신 분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멋져 보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담긴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요, 제가 봄도 됐고 그래서 좀 화사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작품은 봄의 왈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 봄의 왈츠. 어쩐지 뭔가 꽃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작품은요,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네. 약간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는데 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네. 플로리스트로부터 오는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로부터 오는 봄. 네. 봄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물씬 납니다. 근데 보니까 꽃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류 어떤 꽃인가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꽃의 종류는 8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가지처럼 보이는 이 꽃은 산당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은 되게 동양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밑에 있는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이 꽃은요. 예, 예. 국화 종류의 꽃인데 이 꽃은 로단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 로단새. 네, 로단새. 네. 이 꽃의 특징은 꽃이 시들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시들어도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말라도 그대로 있고 어머머머. 프레시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꽃은 우리가 어릴 때 들에서 이렇게 콩이라고 하는 이런 꽃들을 네. 콩이라고 하는 식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콩꽃을 개량해서 꽃을 아주 크게 만든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량한 건 아니고 서양에서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꽃은 스위트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요? 네, 또 지금 보시면은 너무 잘들 알고 계시는 장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베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거베라를 보시면은 잎 끝이 바늘처럼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거베라라는 네.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네, 실처럼 얇은 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꽃은 옥스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인데요. 이 겉에 있는 꽃잎이 지면은 이 안쪽에 있는 초록색 보이시죠? 네. 여기에 씨앗이 아주 예쁘게 맺히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씨앗이 네네.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런 한 작품 만들 때마다 구상하실 때 좀 과정들도 많이 복잡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떤 작품을 하나 할 때마다 영감을 얻어서 그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네.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색채 같아요. 색채. 네. 색채가 결국에는 이 화의 디자인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색채에 따라서 놓여지는 공간, 또 색채에 따라서 쓰여지는 장소 이런 것들에 다르기 때문에 색채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색채도 굉장히 조화가 잘 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 작품은 지금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로맨틱해요. 저희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공간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큰 사이즈의 작품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한 달씩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씩도 네. 진짜 쉽게 볼 만한 그런 작업이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로맨틱하지만 힘든 작업을 또 직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플로리스트 하실 건가요?
저는 플로리스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그냥 타고난 플로리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렇게 또 봄의 왈츠.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 이렇게 노래까지 서절로 나오는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직업의 대단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 생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꽃은 조화 아니고 생화인데 한 달 넘게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작품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섬세한 작업인데 그걸 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도전하신다는 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노래도 있는 분이세요. 노래?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집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게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이런 이름을 지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카시아를 좀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씨가 날아가서 조금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 아카시아 씨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임경택 교수님 제자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네. 이제 제자로 시작해서 이제 10년 후인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소문에는 네. 이 플로리스트가 첫 번째 직업이 아니라 세 번 만에 얻은 직업이다. 세 번째 선택한 직업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전공을 꽃 쪽을 한 게 아니라서요. 처음엔 전공을 했던 영화 쪽 일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가 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언어 쪽 언어 영역 강사였어요. 국어 강사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마지막 직업으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찾던 중에 저희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제가 오랫동안 강사 활동도 해왔었기 때문에 꽃을 가지고 꽃을 매개로 해서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직업 감사합니다. 자체가. 네, 돌고 돌아서 세 번째 직업이 되었지만 이름만 딱 들어도요 꽃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 아카시아. 혹시 본명 맞나요? 네, 본명 맞고요. 보통은 제가 꽃 일을 하기 때문에 활동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본명으로 김아카시아라고 아버님께서 지어주셨고 이제 아빠께서 워낙 딸이 귀한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출생신고 이름 지으러 이제 가는 길에 만발했던 그 아카시아 꽃을 보고서 이름을 김아카시아라고 지으셨습니다. 네. 야, 진짜 아카시아 하니까 그 향기가 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놀림을 막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이름 때문에? 보통 어릴 때는 이제 아카시아 껌, 아카시아 치약 이런 걸로 놀림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그래도 다 장점이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놀림보다는. 네. 사루비아 보셨으면 김사루비아 될 뻔했는데. 맞아요. 사라비야, 사라비야, 사라비야. 근데 그래도 그 이름 덕분에 사람들이 기억도 잘하고 맞습니다. 덕본 적도 있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김장미만 됐어도 함께 교수님하고 일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름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먼저 다가갔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이 이름을 좀 잘 쉽게 기억해 주신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맞아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놀렸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김 아카시아 씨가 저 딱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이쁜가요? 아카시아 온다! 막 이러고 네, 놀렸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아마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친구 이름은 다 잊었어도 아카시아 친구 이름은 못 잊죠. 못 잊죠. 야, 김화란이었냐? 화란이었냐? 이러는데 야, 김 아카시아 알지?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 김 아카시아 씨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오. 어디 뭐. 아,
저는 교수님한테 비할 거는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플라워쇼에 네. 나가서 플로리스트부 우수상을 이제 수상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전북 기능 경기 대회에 이제 전북권 선수로 나가서 동메달 취득을 했었고요. 네. 코리아컵 플라워에서도 네. 디자인상도 입상을 했습니다. 아주 다관왕 수상자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꽃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손이 꽃으로 가가지고 아 나도 지금 제 2의 진로를 플로리스트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우리 강원영 씨, 네. 예, 플로리스트가 되기 전부터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저는 어린애처럼 그냥 꽃을 발로 차고 다니는 아이고.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꽃을 사랑하게 돼서 지금 교육하고. 함께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은 그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적성에 맞으세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그것도 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꽃을 발로 찼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업을 아니 그 에피소드가 좀 궁금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제 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때 사실상 이제 군 복무든 뭐 집안 사정이든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한옥마을 쪽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황색 불빛에 담에 넘어오는 능소화가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 꽃은 뭐지? 이걸 보고 되게 위안이 돼서 그때부터 꽃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고 직업이 있다는 거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꽃도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발로 찼을 때 그때 말고 직접 이렇게 꽃을 달아보니까 네. 어떻게 그 달아보니까 이렇게 만족이 되던가요? 네, 어떤 만족? 만족도 됐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조금 까불까불했던 성격을 굉장히 그랬던 성격이었는데 이제 꽃을 하다 보니 워낙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저도 조금 차분해진 감이 많이 있죠. 네. 아까 이제 우리 강원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꽃을 어떻게 발로 차냐. 저도 차고 다녔어요. 특히 맨드라미. 아이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코스모스도 이렇게 그 씨방이 맺히면 발로 차면은 오히려 이렇게 씨가 퍼져- 사방으로 퍼져서 또 퍼지죠. 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다음 해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막상 찰 때는 좀 기분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계속 생각- 반복되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차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학원에서 플로리스트 그 학원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원영 씨. 네, 보통 이제 플로리스트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에 대한 차근차근 기술들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꽃을 알면서 본인의 인생 변화까지 또 배운 거 아닌가 싶은데 지호 씨 배워보고 싶은 분야 있어요? 예, 꽃. 배워보고 싶은 네. 분야. 오늘 네. 꽃과 관련된 분들을 뵈니까요. 어떤 진짜 너무 방송에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늘 머릿속에 결혼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예, 뭔가 나만의 부캐 만들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 오늘 알겠습니다. 신부처럼 입고 왔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시집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런 노래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소원을 한번 네. 그래도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지호 씨하고 그래요. 우리 강원영 플로리스트 두 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상도 딴딴따단 아 진짜 그냥 이거 들고 신랑만 나타나면 그냥 바로 입장하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부케 만들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 만들 부케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주제라고 하면은 이제 봄이다
이제 봄 하면 또 4월이잖아요. 네. 4월에 신부에 걸맞는 부케를 준비해 봤습니다. 4월에 걸맞는 부케. 그렇군요. 저는 1년 12달 다 어울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케에 어떤 꽃들이 쓰일 예정인가요? 네. 원래는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꽃들이 첨가되긴 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맛보기로 네. 그냥 수국과 오. 여기 보이는 이제 미니 장미를 이용해서 아담한 사이즈의 부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의 꽃인데, 근데 색깔의 조화가 하얀 색깔, 이렇게 연분홍 색깔 굉장히 조화가 어울리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좀 빨리 저만의 부케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앞에 보니까 네. 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 작업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제작을 해왔어요.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예. 동그란 부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꽃이 이렇게 뭉쳐 있게끔 이 꽃들을 하나씩 꺼내서요. 예. 머리를 이렇게 기대 주세요. 기대요. 네. 남편 어깨에 기대듯이. 그렇죠. 네. 그러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바톤 터치. 이렇게 나머지 한 손으로 확 이렇게 그렇죠. 살포시 쥐어주는군요. 네, 그러면서 여기 빈 공간들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네. 하나씩 꺼내서 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세 송이가 한꺼번에 그렇죠. 돼 있는데 머리를 여기다가, 기대고 줄기를 손으로 그렇죠. 바톤 터치. 이렇게. 네, 그렇게 계속 돌려가서 잡으시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약간 비어 있는 쪽이 이쪽인 것 같으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고 살포시 그렇죠. 잡고. 여기서 이제 부케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네. 오히려 이제 난잡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동그란 원형만 잡고 네. 여기서 잠깐만 잡고 계시면은 네. 여기서 또 다른 매력의 부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좋아요. 네. 잠깐 어디 가세요? 잠깐 이 설류화라는 소재를 같이 쓰면은 좀 더 이제 선들이 도드라지면서 더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들고 계셔 보세요. 네네. 예. 너무 갑자기였죠? 네. 그쵸, 이런 소재들을 네네. 꽃만 있으면 또 예뻐요. 예. 근데 약간의 자연스러움과 이 곡선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꽃들을 사이에 사이에 넣어요. 네네. 솔솔솔솔. 오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네. 여기 느낌 나오죠? 네네네네. 요 정도.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 네. 자유롭게 네네네. 조금만 더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됐나요? 자연스럽고 요 정도? 원래 이제 더 쓰면 되는데 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묶어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묶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묶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테이프를 조금 잡아서 리본을 바로 쓰지 않고 유리 테이프로 먼저 하나요? 리본으로 해도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잡고 있는 모습이 헝클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서 밀착시켜줘요. 머리가 무거워서 조금 이렇게 처지는 감은 있지만 네. 이렇게 짱짱하게 돌려가면서 잡아주시면 이제 내가 이제 힘을 안 줘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네. 리본을 이거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리본을 한번 잘라 보실래요? 네. 잘라. 이게 또 리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부케 지금 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한 주먹, 두 주먹 정도 잡아서 네. 여기 손날의 끝나는 부분 있죠? 아. 여기를 꽃 가위로 다 잘라줄 거예요. 그래요. 일자로 한번 잘라주실래요? 네. 그치. 이게 또 가지런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막 이렇게 끝에가 들쑥날쑥하면 예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신부가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줄기가 살짝 나오는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그 리본으로 이제 이 손바닥 범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시범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먼저 이렇게 하고 잡은 다음에 그냥
편하게 말아줘요. 그냥 어. 당기면서 쭉쭉쭉 당기면서 올리는 거. 아, 쭉쭉 길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감는군요. 올려주시면, 네, 올려주시면은 벌써 이렇게 조금 가려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지호 씨가 한번 그 쭉쭉. 네, 오.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을 가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네. 돌려주시면 여기까지만 가면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아, 시간 관계상 리본 묶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손에 쥐기만 해도 아름다운 부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정말 제 마음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들고 가면 되죠? 지효 씨가 부케를 딱 들고 있으니까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나왔으면 딱인데.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우리 지효 씨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고 강원영 씨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얘야 시집 가거라. 네, 잘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옆에 계신 이다현 씨, 네. 네, 어떻게 또 꽃과의 인연이 시작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사실 꽃을 전공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공대를 졸업하고 완주 쪽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 3년 차쯤에 누구나 3년, 5년, 8년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차쯤에 퇴근하고 꽃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 국비 학원을 한번 알아봐서 전주 쪽에 국비 학원을 다녔었는데 꽃이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꽃을 제대로 배워보자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평일에 6시간 수업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들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꽃에서 위로를 받았다. 마치 무슨 시의 한 구절 같은데 그러면 꽃을 배우러 다닌 5년의 시간을 좀 돌아봤을 때 본인의 표정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생각이 나나요? 그럼요. 언제나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그 꽃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 꽃을 배우러 오시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10대부터 60대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너무 좋은 얼굴로 학원을 오시는 걸 보면서 꽃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현 씨는 물론 꽃 하면 모든 꽃들이 다 예쁘고 좋겠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정말 그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항상 모든 꽃이 다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향기가 강하게 나는 백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주역에서 꽃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백합 정말 두 송이 꽃다발이 있었는데 그 역사 안이 다 백합 향기가 진동할 정도로 네, 모든 지나가시는 분들이 백합 향기가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백합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말했던 게 후회되네요. 꽃다발 선물 받았는데 이걸 왜 사왔냐고. 콩나물 국밥이 몇 그릇인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장미꽃 네. 백송이 하면은 이게 옛날 돈으로도 10만 원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꼭 부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맞아요. 돈으로 주지. 어떻게 이런 거 사와? 돼지고기를 찢어 먹으면 28박 29일을 찢어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느낌 아닌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꽃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예뻐 보이고 그러는데 말이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꽃 하면 튤립 하면 일단 네덜란드 풍차 이 옆에 항상 그런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꽃 하면 네덜란드 하면 풍차꽃, 튤립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임경택 교수님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슈투트가르트예요? 도르트문트예요? 어디예요? 왜 독일로 가셨어요? 아, 네. 네덜란드 하면은 이제 꽃의 강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네덜란드는 농업에서는 강국이에요. 하지만은 독일은 화해 디자인의 이론을 정립한 나라거든요. 또
그 이론을 정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자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받았던 교육들을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하면서 우리나라는 화해 강국은 될 수 없지만은 화해 디자인의 강국이라고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슨 일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병이 생깁니다. 직업병. 그런 플로리스트 분들이 갖고 있는 뭐 직업병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임경택 교수님부터? 저는 저의 직업병은 꽃을 보면은 많은 분들은 뭐 웨딩홀이나 호텔에 가면은 와 예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거나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견적을 좀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견적? 작품을 보면은 아 저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작업을 했겠구나. 네 이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아, 혹시 나도 어떤 견적을 좀 약간 많이 본다 하시는 분 있나요? 솔직히. 저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한번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곳마다 네. 수국이 네. 막 있어가지고 저거 한 달 얼마야? 저거 다 하면 몇백 개, 몇백 단, 와 얼마야?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음악을 보면 그 제목이 뭐지? 아, 저 음악을 내가 연주했다라면 어떻게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견적을. 근데 다현 씨도 어떤 뭐 직업병 같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앞에 분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요즘에는 카페나 식당에서도 이 화병에 작은 화병에 꽃을 많이 꽂아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화병에 담긴 물을 그렇게 갈아주고 싶어요. 거기 물만 갈아줘도 꽃을 오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든 잎이나 꽃을 보면은 좀 잘라주고 싶은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네. 뭐 플로리스트의 직업병도 있겠지만 네. 방송인 인원으로서의 이게 직업병도 있거든요. 있어요. 김재현 아나운서는. 저는 여행 갈 때 가이드를 꼭 지켜봐요. 마이크를 잘 잡고 있는지, 발음은 정확한 건지, 네, 말의 흐름이 안 끊기는지 이게 아이고. 직업병이에요. 야. 네. 저는 이제 그 행사 가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네. 마이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정도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키가 크신 분이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아. 예 존경하는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작으신 분은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막 하시고 그러면 이걸 항상 이렇게 내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이게 그래요. 또 이게 전 직업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물 받은 꽃인데 막 이렇게 하면 추석이에요. 근데 벌써 마이크가 어디 갔어? 벌써 네. 시들어서 얘가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꽃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벌써 시든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꽃을 보관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물에 넣어놓잖아요, 꽃을. 그런데 물에 넣어놓으면은 그 물이 점점점 상하죠. 네. 근데 그 상한 물을 꽃은 다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꽃이 굉장히 빨리 시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에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갈아주시고 그리고 사선으로 꽃을 좀 잘 잘라주시고 네. 그리고 혹시 꽃이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물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꽃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문으로 꽃을 좀 말아주시고 그리고 만 상태에서 사선으로 잘라서 그냥 둔 상태에서 하루 정도만 지난 다음에 신문을 풀어주시면 꽃이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꽃을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너튜브에서 봤는데 10원짜리 구이동전 넣어도 괜찮다 이런 말도 있었고 뜨거운 물, 뭐 뜨거운 열탕 처리 방법 이것도 있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삼투압이라는 방법인데요. 네, 삼투압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꽃을 뜨거운 물에다가 사선으로 잘라서 넣어주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꽃의 머리에 화상이 닿지 않도록 신문으로 좀 머리를 감싸주시고 뜨거운 물에 약 1분 정도 네, 자른 부분을 1분 정도 담가뒀다가 다시 또 차가운 물로 옮겨두는 거죠. 그리고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후에 꽃에 있는 신문을 제거하면은 꽃이 다시 싱싱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죠. 꽃길만 가주세요. 그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그 문자도 많이 보내본 것 같거든요. 근데 뭔 일을 하다 보면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임경택 교수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전주에서 독일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독일 대사님이 이 전주에 오셔가지고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호텔 네. 방에 계셨었는데 저한테 그 웰컴 플라워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웰컴 플라워를 독일 대사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기억이 좀 많이 남으셨었나 봐요. 그 후로부터 가끔씩 독일 대사님을 뵈는 자리가 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때 너무 꽃이 예뻤고 고마웠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입니다. 뭐 이게 웰컴 티가 아니라 웰컴 플라워로 네네. 독일 대사님에게 큰 또 감동을 주시고 네. 정말 멋지십니다. 그럼 옆에 계신 우리 김아카시아 씨는 네. 꽃에 얽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수강생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현관문에다 걸어둘 수 있게 제작하는 그런 리스를 제작해서 저한테 선물해 준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 장식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벽 장식을 이렇게 문이나 아니면 테이블에 놓는 그런 장식물인데 그걸 제작해 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꽃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시는데 꽃 선물 받은 게 기억에 남으실 정도인가 봐요. 맞아요. 그렇다면 옆에 계신 강원영 씨는 어떤 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판매를 하다 보다가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죠. 근데 이제 어떠한 할아버지가 이제 누군가를 주려고 장미 한 송이를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숨겨서 기다리면서 그 모습이 저희 사진. 너무 조금 뭉클했고 같이 주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게 너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만 봤는데도 그 뒷모습이 잔잔한 여운이 남겨지네요. 그럼 그 옆에 다효연 씨는 어떤 꽃이 가장 기억이 남나요? 저도 꽃을 하면서 사실 꽃 선물 받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지금 남편이 연애하고 100일 때 사준 꽃다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제 그때 꽃이 리시안셔스라는 꽃인데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해서 연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꽃인데 그 꽃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사연 없는 꽃이 없네요. 다들 사연이 있는 꽃 이야기. 인생 꽃을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표정들이 밝아서 참 좋아요, 이분들. 모두가 이렇게 꽃같이 환하게 향기도 나면서 또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특별하게 이분들은 꽃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어떤 분들일까요? 꽃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아프거나 네,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네, 분명히 어떤 치유의 효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꽃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드는데 우리가 그 시드는 모습을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시들어야지만이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치유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거나 또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네, 꽃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꽃을 받으니까 벌써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마무리 시간이 다 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말씀 중에 달라고 하더니 이걸 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반대로 나눴어요. 나눴어요. 예, 천진난만 그리고 청순의 의미로 이렇게 사이좋게 꽃을 갖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나에게 네. 꽃이란 우리 임경택 교수님. 저는 나에게 꽃이란 저는 매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꽃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도 만났고 또 제가 꽃을 통해서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꽃이란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강원영 씨, 나에게 꽃이란? 저에게 꽃이란 이제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 몸도 똑같이 운동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꽃은 나에게 하나 있어서 또 다른 분신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꽃향기만큼이나 진한 향기까지 남겨주신 아름다운 네 분들을 위한 아침마당 전북의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보니 마음의 구름이 걷히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여러분, 부디 꽃길만 걸으십시오. 오늘의 멜로디는 김아카시아님의 신청곡 장범준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꽃말이 긍정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사랑, 행복, 행운, 그리고 기쁨, 청초 등등. 자, 그래서 꽃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난만, 청순, 예, 프리지어 꽃 여러분께 꽃향기 보내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 꼬마 자동차 붕붕, 아,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라는 그런 만화가 생각이 났는데 네. 꽃향기를 맡으면 붕붕도 힘이 나지만 사람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꽃 한 발, 네. 한 다발 꼭 사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 저한테 줄 생각은 없죠? 네. 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꽃 한 송이 꽂는 여유, 사랑의 마음, 네, 기억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